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가 부자가 되는 정보를 캐는 머니 부모입니다. 배경 그림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 이름을 딴 파월 풋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파월 풋, 페드 풋, 풋옵션이 뭐길래? 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콜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풋옵션에 대한 상품을 설명드릴 건데요.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6월 18일, 19일 양일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약자로는 Fed라고 하고요. 이 Fed가 통화정책회의 FOMC를 엽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Fed Put 또는 연준의장 이름을 따서 파월 풋을 금융시장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Fed Put, 파월 풋. 여러분들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풋옵션은 무슨 의미일까요? 옵션의 개념은 뭐뭐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모든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접하시는 금융상품 중에서 뭐뭐라면 수익이 어떠한 이런 조건부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옵션의 세계, 풋옵션의 세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Fed Put, Power Pu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곰들이 울부짖고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지난해 2018년 말까지 미국 중앙은행은 3년간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증권시장을 베어마켓에 빠뜨리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통상 가격이 전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면 우리는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곰들이 울부짖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한편 2018년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난리였죠. 미국 경제도 지속되는 금리 인상에 경기 후퇴론이 불붙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금융시장이 동요를 계속하자 금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하며 완화된 통화정책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페드의 입장 변화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함께 올해 세계 금융시장을 4월까지 예상 밖의 상승세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이처럼 페드의 완화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데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는 그 의미에서 Fed Put, Power Put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풋은 왜 붙이죠? 그럼 풋은 왜 시장 하락을 막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풋옵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콜옵션과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은 미래 지정된 시점에 지정된 행사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가격, 기초자산 등의 의미는 콜옵션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콜옵션에서와 같이 위에가 이익을 나타내고 아래가 손실을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 가격에 따른 이익 추이를 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풋옵션의 이익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풋옵션을 사게 되면 처음에 비용이 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손실이 좀 발생합니다. 비용이죠.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0 아래에서 출발하고 대신 행사 가격까지, 이 행사 가격까지는 이익이 그 손실 수준의 그대로 유지가 됐다가 행사 가격을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풋옵션의 이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미리 팔 수 있는 행사 가격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요 이하로 내려가면 풋옵션을 보유하는 사람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려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서 요 행사 가격으로 팔면 그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죠. 네. 이게 풋옵션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풋옵션은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금융상품이고,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풋이라는 의미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풋은 시장에 대한 방어 기능을 준다는 의미를 주게 되고요. 여기에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의 안전장치를 만든다. 풋의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전장치 기능을 강조하면서 페드풋, 파월풋 이렇게 붙이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의 안전장치를 준다 라는 의미로 파월풋, 페드풋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진 않죠? 자, 이제는 풋옵션의 가격 하락 방지 기능을 강조해서 페드풋, 파월풋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 풋옵션 뿐만 아니라 콜옵션까지도 포함해서 옵션의 가격 방어 기능을 활용해서 금융상품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금융상품에 활용되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방어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애써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활용되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과 가격 그래프 상에서 주식은 이런 직선을 가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물론 상승하면 주식의 이익은 상승하죠. 아시겠죠?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가격 방어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풋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를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합니다. 프로텍티브 방어적인 풋입니다. 이러한 이익 곡선을 갖는 것을 풋옵션 매수의 형태라고 했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이만큼 풋옵션을 기존에 주식 보유고 한 상태에서 풋옵션 매수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주식의 이익 곡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금
요 비용만큼 이러고 내려가죠. 그런데 요 행사 가격, 풋옵션의 행사 가격 이하에서는 풋옵션에 이익이 발생하고 주식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양쪽이 상쇄돼서 이렇게 평행이 되죠.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콜옵션입니다. 풋옵션 한 개와 주식을 보유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 한 개를 사면 콜옵션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풋콜 패리티라고 하는데요. 금융상품을 합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풋콜 패리티 공식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원리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격이 하락해도 이익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 것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고요. 비용만, 풋옵션 매수 비용만 조금 더 줬습니다. 네, 이런 걸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고요. 금융상품에서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도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장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할 확률이 큽니다. 옵션이 금융상품에 이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풋옵션. 프로텍티브 풋 이해가 되었습니까? 재미있죠? 생소하시다고요? 그러나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은 금융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옵션 상품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옵션은 희토류, 원유와 같은 존재입니다. 금융상품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의 가격 방어 기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매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발생하는 곡선입니다. 손실이 행사가격 이하에서는 이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서 일정한데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손실을 보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즉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했죠. 먼저 돈을 받기 때문에 주식이 프리미엄 받은 것만큼 하락해도 손실 보는 게 아니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커버드 콜이라고 합니다. 주식 보유의 포지션을 콜옵션으로 커버했다는 뜻이죠. 매도 프리미엄 받은 만큼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콜옵션 매도 친 이 프리미엄만큼은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옵션의 매도 전략은 상당한 가격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콜옵션 매도했을 때 행사 가격 이하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풋옵션을 매도했을 때 행사 가격 이하로 급격하게 내려가면 그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 옵션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20배, 30배 되죠. 일반 거래에. 같은 단위당 금액에 20배, 30배의 레버리지가 납니다. 곱하기 이익이나 손실이 그 곱한 금액만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레버리지라고 해요.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옵션이 가장 일단 레버리지가 높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맞추면, 자신이 있으면
처음에 팔자마자 돈이 계속 들어오죠. 계속 이익이 실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 전략이. 다만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보통 펀드 매니저가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폭을 완충하거나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경우에 이런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네,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죠. 커버드 콜에 주식과 콜옵션 매도가 합치면 이러한 선이 이익 곡선이 생기죠. 요 콜옵션 프리미엄 처음에 받은 것만큼 이 쿠션이 생기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도. 내려가면 요 위에서는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이고 플러스로. 예, 커버드 콜입니다. 옵션의 가격 방어 기능, 첫 번째 프로텍티브 풋, 두 번째 커버드 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변의 금융상품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금융상품의 투자 설명서에 많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때 프로텍티브 풋, 커버드 콜 들어있다면 이런 뜻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다만 커버드 콜은 위험이 있지요. 프로텍티브 풋은 처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제한될 수 있지요.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하시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옵션을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컨텐츠 2회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상품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조화 금융상품, 합성 금융상품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요. 지금의 금융상품은 대부분이 구조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원금 보장 내지는 일정한 수익 조건이 붙은 것들은 다 구조화 금융상품이고요. 그 안에 내용들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옵션을 활용한, 옵션의 구성을 활용한 선물과 주식, 채권, 옵션을 고도의 금융공학을 통해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내고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이 구조화 상품이고 합성 금융상품입니다. 옵션을 모르시면 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서를 보시더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30년 금융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십니다. 포기를 하시죠. 다 그래서 맡기죠. 브로커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금융상품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구조화 금융상품, 합성 금융상품 내용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관리를 100세 시대에 오래 안전하게 큰 탈 없이 하시려면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머니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비결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이 대박난다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브로커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쪽박 찹니다. 30년 경험에 반드시 99% 그렇습니다. 1%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옵션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화정책의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벤트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인생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뉴스에 나오는 파월풋, 페드풋 설명을 드리면서 풋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작년과 올해 통화정책과 시장 상황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풋옵션, 콜옵션 설명에 더 나아가서 옵션의 가격 방어 기능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프로텍티브 풋, 커브드 콜. 이것들이 구조화 금융상품, 합성 금융상품에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관리의 부자가 되는 길은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는 길입니다. 함정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버셔도 한번 함정에 걸리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산관리고 투자의 세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부자 되는 길이다. 먼저 명심하시고요. 금융소비자가 부자가 되는 정보를 캐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 붐!